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사선 관리학 한동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중요사항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사선 모니터링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방사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부 피폭 모니터링과 내부 피폭 모니터링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큰 줄기로 보면 방사선 모니터링은 개인 방사선 모니터링과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이 있고요. 개인 방사선 모니터링은 외부와 내부의 모니터링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13주차 2교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작업 환경 모니터링과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분류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입니다. 세 번째,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측정기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은 작업 환경 모니터링과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을 크게 나눠서 작업 환경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 이렇게 나눠지는데, 작업 환경 모니터링을 먼저 봅시다. 작업 환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 관리 구역을 얘기합니다. 이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서, 자,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방사선량률, 이게 공간 선량률이 됩니다. 그리고 표면 오염도, 그리고 공기 중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여서 작업 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작업자가 피폭선량 상한치가 도달하는지, 또는 작업 상태 이런 것들이 양호한지를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관리구역 안에 공간 선량률 측정하고 바닥, 그리고 공기 중 오염 이런 걸 측정하면 체내외로 이제 피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량률 등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는 빨리 방사선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 수단 또는 작업 방법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비정상적인 피폭이 없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옥외로 배출되는 공기는 필터를 통과시키고요. 액체는 일단 배수통에 저장해서 방사능 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기준치 이하로 한 다음에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봅시다. 시설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환경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 내에 전리방사선 및 방사선원이나 방사성 물질 등의 취급 및 시설의 가동으로 인해서 시설의 외부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능 및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이제 이러한 방사선 때문에 누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죠. 환경 방사선의 감시는 주로 선정된 환경 시료, 토양과 물, 공기, 농작물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방사능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뭐 환경 방사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환경 시료의 선정은 방출될 수 있는 핵종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해당 지역 환경의 특성, 뭐 기상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뭐 토지 이용, 인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잘 암기해 두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사선 관리구역의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외부의 방사선량률 또는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안의 규정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했을 경우에 이런 곳을 우리가 방사선 관리 구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곳은 이제 방사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구역이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외부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400 마이크로 시버트 0.4 미리 시버트인데요. 이상 나오면 방사선 관리 구역이다 이거고요.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유독 공기 중 농도를 초과했을 때, 그리고 표면 방사성 물질 농도는 허용 표면 오염도를 초과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수행되는 모니터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체, 액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관리 구역 내에서 방사선 양률, 공간 방사선 양률이죠. 그리고 표면 오염, 방사성 오염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만약에 방사성 물질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반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표면 오염을 측정해서 그리고 기체 폐기물이 나오면 배기, 공기 중에 날려보내는 거죠. 이때는 방사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거나 오염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폐기물이 나올 때는 이제 물이죠. 저장소에다가 담아둬서 디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희석 또는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출품이 생기면 이제 표면 오염을 측정한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고요. 출입자도 표면 오염을 측정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 표면 오염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외부 방사선량률도 있었고요. 여기 유독 공기 중 농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환경방사선 관리용 측정기를 봅시다. 방사선의 취급 장소나 방사선 관리 구역 내에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의 공간 선량률 분포를 수시 이동시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휴대용 공간 선량률 측정기를 사용해서 휴대가 편리하도록 하였고, 전원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부피를 작게 한 선량률 측정기, 이게 바로 서베이 메타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그 서베이 메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 그러면 뭐라고요? 서베이 메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혹시 개인 방사선 모니터링을 하는데 쓰이는 측정기인가요? 아니죠. 요거는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을 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서베이 메타. 자, 우리는 이제 주로 계수관식과 전리함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섬광 계수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GM식 서베이 메타, 전리조식 서베이 메타 이렇게 되는 거죠. 섬광 계수식 서베이 메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경관리 방법으로는 이제 지역 감시 에어리어 모니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서베이 메타는 주기적인 감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용 방사선 측정기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이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편리해야 한다. 그리고 견고하고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빨라야 한다. 에너지나 방향 특성이 좋아야 한다. 보수 교정이 용이해야 한다.
온도 변화나 습기에 강해한다. 기압 변화나 진동 충격에 강해한다. 정기적, 자기적 현상에 영향이 적어야 한다입니다. 자, 이제 서베이 메타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전리함식, GM식, 뭐 신틸레이션식, 이게 신틸레이션식에 앞서 나왔던 NAI 뭐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서베이 메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검출부가 이제 이온 챔버냐 아니면 단창형 지행관이냐 뭐 측벽형이냐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신틸레이션식은 섬광체 NAI 사알륨이 들어가 있는 섬광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BF3 계수관식 이런 것들은 중성자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비례 계수관식 이것도 뭐 열 중성자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 허스트형 비례 계수관, 그 다음에 가스플로우 비례 계수관 이렇게 나눠지고요. 대상, 방사, 선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GM 서베이 메타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감마선, X선, 감마선, 신틸레이션식 보니까 감마선 이런 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선은 다 측정이 되네요. 그죠? X선을 측정하고 싶으면 신틸레이션식보다는 지금 GM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X선, 감마선 다 되는 거죠. 자, 요 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매칭을 시켜서 뭐 질문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방사선 관리용 측정기에 이제 분류를 좀 거꾸로 해봤습니다. 감마선 조사 선량률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 또는 베타선 흡수 선량률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아니면 중성자 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 또는 알파선 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 뭐 에어리어 모니터로 할 수 있는 측정기들을 이렇게 다시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환경 모니터링의 지역 방사선 모니터링 부분을 보면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방사선 준위와 방사성 오염 준위를 감시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작업 환경 모니터링 정의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공간 방사 선량률, 공기 중 오염 및 수중 오염, 그다음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공간 선량률 모니터링을 보면요. 공간 선량률이라고 하면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 또는 관리구역 주변의 방사 선량률은 연속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에어리어 모니터 또는 이제 경보, 이런 경보 이제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공간 선량률 측정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자세히 알아두십시오. 자, 먼저 작업자가 출입하는 구역의 최대 선량률의 위치, 그리고 작업자가 항상 작업하는 장소, 또 하나는 각종 방사선 관리구역의 경계, 그리고 작업장 바닥에서 1m 위치, 그다음에 전 측정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측정 곤란 시에 계산하여 산출하며 관리기준치 초과 시에는 작업의 제한과 차폐체를 설치한 후에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 선량률을 측정하는 위치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 선량률 측정은 연속적인 측정이 있고요. 주기적인 측정이 있습니다. 연속적인 측정은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경보장치를 부착하는 것이고요. 주기적인 측정 감시는 방사선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지역에는 주기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긴 서베이 메타를 쓰고 있습니다. 공기오염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한 장소다.
기체상이나 휘발성 물질이 대량으로 취급되는 장소, 이런 장소에 당연히 공기 오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작업장에서 현저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이 뭐 원자로를 재처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플루토늄 및 기타 우라늄 원소의 처리 장소, 요런 데 또 공기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라늄의 채광과 분쇄 및 재련 장소. 자, 수중 오염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수중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결정하고 관리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시료 채취법, 샘플링법이 있습니다. 물 시료를 채취해서 증발시키고 건조한 후에 우물형 방사능 계측기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속적 감시는 워터 모니터가 있습니다. 배수 계통 중에 검출기를 설치해서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수 워터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중 농도를 관리하는 거죠. 자, 환경 방사성 관리용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터 모니터는 배수용이고요. 가스 모니터는 배기, 실내 공기용입니다. 그리고 더스티 모니터는 방사성 먼지용 모니터이고요. 플로우 모니터는 바닥의 오염을 측정하는 모니터입니다. 에어리어 모니터는 구역 방사선 감시용이고요. HFC 모니터는 오염 검사실의 출구 부근에 설치해서 손, 발, 의복의 표면 오염을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HFC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오염이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오염 측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의 취급 또는 방사성 물질의 누설 등에 의해서 작업장 장소 주변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는 경우 이 공기 오염 및 피부 오염이 생기게 되고요. 이것들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개인 모니터링, 즉 작업자의 체내 및 배설물 검사, 이런 개인 모니터링 및 작업 장소의 공기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스미어법이 있습니다. 스미어법은 시험용 여과지인 종이를 물체 표면에 문질러서 방사능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구의 재현성이 좋지 않고 그냥 관리상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리성 오염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접법이라 해서 떨어지기 쉬운 오염, 부유성 오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HFC 모니터, 아까 손발 의복의 표면 오염 측정하는 거죠. 이 고착성 오염입니다. 그리고 서베이 메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프로버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직접 측정기를 들고 오염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이제 고착성 오염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고착성 오염이 뭐냐면 표면에서 떨어지기 어려운 오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플로우 모니터가 있습니다. 마룻바닥 오염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오염 측정은 4개가 있습니다. 스미어법, HFC, 서베이 메타, 플로우 모니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스미어법하고 서베이 메타법이 가장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알아두시고 서로 비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스미어법과 서베이법의 특징을 표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설 주변 환경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환경 모니터링은 작업 환경,
모니터링이 있고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시설 주변이라 그러면 원자로 시설,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배기 중 포함된 방사성 물질 제거 혹은 감쇄 후에 방출하는 것입니다. 배수는 탱크, 저장조에 모아놨다가 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가 되면 배출하게 됩니다. 환경시료인 공기, 물, 식물 토양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를 해서 감마 스펙트로메타나 화학 분석의 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기의 배치가 있는데요. 이 측정기의 배치라는 것은 그냥 같이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방사선 관측소가 있고요. 방사선 감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감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소, 이게 관측소, 감시소, 관측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름 배지나 TLD 같은 거를 이용해서 환경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출기 배치는 바로 어디냐? 방사선 감시점에서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주차 2교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사선 관리구역 중에 외부 방사 선량률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공간 선량률 측정을 하는 위치에 대해서 간단히 그걸 쭉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면 오염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여과지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는 거 문질러서. 자, 손발 의복의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영어 앞글자만 알아도 되겠죠? 그리고 시설 주변 환경 모니터링의 공간 선량률 측정기는 무엇인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13주차 2교시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다 들으시면 제출 꼭 클릭해 주시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의 정답을 반드시 정확하게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